3부 나무 불꽃. 3부는 영애의 언니인 이내의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남편과 동생 때문에 삶이 파괴되어버린 여자 이내. 남들이 보기에는 무난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피곤함과 무의미함이 누적되던 일상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아들 지우를 지켜야 하기에 겨우 삶을 지탱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그녀는 담담한 어조로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녀의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줄거리. 영애가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이내는 그 여정 속에서 지난 일들을 회상합니다. 몇 달 전에는 산책 시간 중 영애가 사라져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늦게 영애가 발견되었지만 깊은 산속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발견자에 의하면 영애는 깊은 산비탈 외딴 자리에서 나무처럼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애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단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간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영애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서 거식증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가 되자 병원에서는 튜브로 미움을 강제 주입하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이내는 자신이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말하고 시도해보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미움을 강제 주입을 하다가 영애는 위장출혈로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되고 구급차에 실려 이송됩니다. 이내는 영애의 귀에 대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며 도로변의 나무들을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보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제시합니다. 이 얽혀있는 시선들. 채식주의자는 좌절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려 한 하드코어 소설입니다. 주요 등장인물 4명 중 속물로 표현된 영애의 남편을 제외한 3명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영애는 자신이 칼에 베어 다친 것은 관심도 없는 남편이 부러진 칼날이 들어간 불고기를 먹다가 다칠 뻔했다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모든 것이 썰물처럼 미끄러지며 밀려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육식을 거부한 이후 억지로 탕수육을 먹이려는 아버지의 폭력에 저항하며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정신병원에서 음식을 거부하며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 합니다. 이내의 남편은 처제가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순간 무엇인가 탁하고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처제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라리 그녀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영애와의 관계가 탄로가 나자 순간적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구급대원의 저지로 실패하지만 이내는 그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내는 성실한 장녀로 자수성가한 성인으로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배려심 있는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동생은 그녀에게 말수가 촉고 낯설은 미소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심중을 알 수 없고 타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영애는 온순하지만 고지식한 성격 때문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자신은 아버지의 술국을 끓여주던 장녀여서 그나마 덜 시달렸다는 사실에 동생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남편은 자신의 힘으로 쉬게 해주고 싶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에 대한 배려는 그녀를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듭니다. 한 달 가까이 하혈을 하고 간신히 치료를 하고 난 어느 날 남편이 도둑처럼 그녀를 안으려 하자 그녀는 피곤하다고 거절합니다. 남편은 그녀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참아. 그 순간 그녀는 이 말을 무수히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살아온 기억들. 그녀는 온몸을 죄어오는 흉통을 느낍니다.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아들 지우의 장난감에서 풀어낸 끈을 가지고 새벽의 숲으로 향합니다. 다만 영애와는 달리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 풀리지 않는 끈. 이내의 부모는 남편과 영애의 사건 뒤의 피해자인 이내와도 연락을 끊습니다. 가해자인 이내 남편이 떠오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남동생 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상적 가족 상태라 할 수 없습니다. 작가는 이내의 고독을 극단의 경계까지 끌고 가려다 개연성을 무시했습니다. 영애의 무의식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가부장적 폭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나 명확한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독자의 몫으로 떠넘깁니다. 그저 나쁜 것은 다 미워해야 하니까,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니까 이유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하는 독자는 이내의 암시에서 다소 위안을 얻습니다. 어쩌면 꿈인지 몰라. 꿈이어야 하고 꿈일 수밖에 없는 서사들은 개연성을 용서받지만 동생을 받아들인 나무들을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보는 이내의 생명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단지 나무들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그녀의 생명력을 회복시켰을까요? 아들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은 무책임한 죄라고 느끼지만 아들이 아니라면 자신도 삶의 끈을 놓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뜬금없는 강한 생명력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작가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가 계속해서 독자를 불안에 떨게 할지 아니면 소설책을 덮으며 현실의 평안에 안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결과에 동의하는 행위 역시 독자의 선택이 아닐까요? 소설은 꿈을 제공하고 꿈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행복한 꿈은 깨어나면 고통이 되고 불행한 꿈은 깨어나야 행복해집니다.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어떤 꿈을 제공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